우리 사회의 이 계층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격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겠죠. 소득 격차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세대 간, 남녀 간, 이런 이 불평등이나 격차의 심화가요, 정말 갈수록 심해져서 사회 갈등이 되고 있거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501만 원인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311만 원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2008년 이 임금의 차이가 142만 원이었는데 이제 190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62%, 즉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구조도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48만 원,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142만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됩니다. 대기업일수록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 상용직 임금이 전년보다 19만 원 올랐는데 임시직은 2만 원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어서 일용직의 월급은 상용직의 26%에 불과하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대 90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00대 60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과 비상용, 일용직 간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전부 다 뭘로 하길라 그럽니까?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중소기업에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임시직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취업난 지역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말은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무슨 직장을 가린다 어쩐다 하는데요. 자기 처지를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 어쩐다는데, 옛날처럼 서열이 확 정해져서 처지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걸 저걸 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또 젊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 30대의 그 청년 가구 소득이 지금 0.6%로 이 소득 측정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은 줄었는데 이 뭡니까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소비를 확 줄여서 한마디로 소비를 하지 않는 핵심이 20, 30대 가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에는 40, 60대 이상은 소득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임금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 되고 있는 부분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남녀 간의 소득 격차도 여성 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2,977만원, 남성 근로자가 4,607만 원이니까 64%라는 겁니다. 이것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라고 있죠. 이 계수도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노동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의 근로자의 연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임금이 낮은 사람은 좀 올려야 되는데 중소기업 형편으로는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역장려, 근로장려 세제라 해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얼마를 돈을 대주죠. 그것이 임금에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정부의 여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요. 왜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게을리하는가. 독일 사람들은 그걸 이미 실천했고 북유럽은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정부와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 간에 맺어지면 그런 나라는 정말로 다 성공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다 그런 합의들을 통해서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합의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파퓰리즘에 휩쓸리기 쉬운 남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한번 보십시오. 개판 5분 전이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은 북유럽으로 갈 거냐, 남유럽으로 갈 거냐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어떤 고민조차도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는 미국에는 5천만 명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열풍을 다 공화당 민주당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 청년층이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저교육층, 학력이 낮은 그런 노동자 계층들입니다. 흑인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죠. 자, 이런 소득 격차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놓고 정치적으로 토론이 좀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학자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내고, 그리고 정부는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기업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말 꼴같지도 않은 노동계 대표라는 사람이 보이콧하고, 그 다음에 노동계 절반은 또 나오지도 않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용직을 대변하는 노동자 대표는 하나도 없고, 기업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진짜 대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짓을 하다가 그냥 노동관계법 개혁이나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참 이 노동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말 노동계에서 웃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KT 노조위원장이 2011년에 노조위원장 선거할 때 상대방 후보한테 고액 전세 비용 대주고요. 그 다음 중형차를 제공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KT 노조에 뭐 그런 일에 불만을 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2011년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위원장과 노조위원장과 체결한 합의서가 공개됐는데요. 이 합의서는 이 어떤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모양입니다. 상대방이 그 예비 후보가요.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조 씨가 예비 후보고, 당시 위원장은 정 씨인데, 이 조 씨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대신에 대가로 조 씨에게 3년간 노조 간부직을 보장하고 30평 이상의 사택을 그리고 차량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정 위원장 쪽 대리인하고 조 씨 이 두 사람이 작성했는데요. 정 위원장이 자필 서명까지 남겨서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당시 이 노조위원장 선거가 파행이라 가지고 온갖 위법 탈법이 난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거인제 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시키고 이제 자기가 하기 위해서 뒷거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그것이 집과 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행된 정황도 공개됐다는데요. 조 씨가 거주하고 있는 당시 소송 냈다가 취하한 사람, 경기 부천구
경기, 부천, 원미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KT 노조가 2억 6천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한 뒤에 14년과 2016년 각각 3억 5천과 4억 4천을 주고 전세권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대로 전세값을 더 대줬다는 겁니다. 또 조씨가 타고 다니는 차 SM5도 2012년부터 KT 자회사인 KT 렌탈에서 빌린 거란 거죠. 즉, 현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아파트하고 전세 차량이 상대방 후보, 소속 낸 사람, 즉 취하한 사람한테 제공된 겁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인데요. 이딴 식으로 상대방 후보한테 이 정도 해줄 수 있으면 노조위원장이 된 사람은 얼마나 해먹습니까? 대한민국의 노조가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이 노조 건달 양아치들 아닙니까? 저는요, 이 뭡니까 바렌사라고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갖다가 설립하고 폴란드 대통령까지 되고 폴란드의 민주혁명을 이끌어서 공산주의로부터 폴란드를 해방시킨 그 사람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요, 위원장이 되어서도 도시락 사다니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노조는요 이렇게 썩었습니까? 맨날 정치 투쟁하면서요, 노조가 요구하는 정치인 못지않게 노조가 썩었습니다. 지금 미워하면 담는다든지,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요, 민중을 위하니 뭐 노동자와 뭐 약자층을 위하니 하는 놈들도 다 사기꾼입니다. 이래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무슨 포장을 요구하면 안 먹고 거기서 가게에서 안 먹으니까 깎아주기는커녕 포장 요구한다고 그냥 밥은 설렁탕 시키면 그냥 주면서 포장해 간 사람한테 밥값을 따로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오기 전에 현금으로 먼저 결제라든지, 꼭 현금으로 하라 그러죠. 돈 달라 그러죠. 현금 안 주고 카드 주면 문총 받죠. 김치 시키면 김치값 받는 식당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하면 김치 못 준다고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가 이런 짓을 하는 데가 많은데요. 요즘 뭐 각 지자체별로 맛집 거리 뭐니 해가지고, 그럼 뭐 이 요즘 먹는 거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머시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이 먹는 거를 다룬 프로가 유행하는 시대는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인간이 먹는 데라도 이 낙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할 시점, 즉 경제가 최악일 때 뭐 맛집 프로라든지 뭐 먹는 거 관련되는 셀프 프로가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TV 방송에 보면 온 이 맛집이 날리고 뭐 신문도 그렇고 한데요, 이 배경에 정말 좋지 않은 징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유명 맛집들이요, 현금 결제 요구 2인분 이상부터 판단하는 등 뭐 온갖 이런 줄을 세우고 한참 줄 세우고 줄 쓴 사람한테 테이블에 개우 앉으면 빨리 먼저 결제라고, 음식 나오기도 전에 결제합니다. 세상에, 저도 그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옛날에 많이 당해봤는데요. 뭐 명동에 유명하다는 칼국수집 가면 앉자마자 결제부터 하라 그러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 손님들이 나갈 때마다 돈을 받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결제를 선 요구를 할까? 아니면 앉자마자 결제라고 하면 대부분이 현금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 눈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칼국수 2개 시켜 먹으면서 한 돈 12,000원 이렇게 결제하면서 뭡니까? 현금 아니고 카드로 보내기에는 좀 창피해서요. 아마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질 겁니다. 어떤 때는 아예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줄도 안 서고 사람도 없는데요, 맛집 흉내 낸다고 앉자마자 결제부터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금 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탈세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요, 국세청이 선결제를 요구하는 식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단속을 할 것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전부 탈세하는 데입니다. 솔직히 식당이 복잡해서 계산을 관리 못할 정도면 그 식당은 그 규모로 늘리면 안 되죠. 규모를 줄여야 되고요.
청결로 따로 결제를 하든가 해서 그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될 책임은 식당에 있는 거지. 그걸 왜 손님한테 전가를 합니까? 요즘 뭐 어디 가면 뭐 맛집이 유명하다, 뭐 어디에 출연했다, TV에 출연했다. 저는 그것도요, 야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TV에 출연하는 맛집의 대가로 뒤로 주고받는 돈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TV 출연했다 하면요, 솔직히 뒤에 뇌물 때문에 음식이 맛이 없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맛집 갔다가 기분 나쁜 분들 엄청 많을 건데요. 끼워 팔기부터 시작해서 그 식당이 식은방 뜨는 집은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숨어있는 좋은 집들도 많습니다. 식당 주인이 뭐 TV 출연했다, 맛집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목에 힘 딱 주고요, 뻣뻣하게 장난치는데 가서 밥 드시고 싶습니까? 저는 그 집에서요, 정말 마약 같은 맛을 가진 음식을 팔아도 그런 집에 가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종편에 출연할 때 한 종편 앞에 만두집, 뭐 칼국수집 하나 있는데, 이 집은 손님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요. 성결제예요. 정말로 식당들, 정말 자세가 틀린 인간들은 이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국세청은요, 성결제, 현금결제 요구하는 식당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전면적으로 조사에 들어가 주길 바랍니다.